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고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성공의 80%는요, 제 시간에 가야 할 곳에 가야지만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정확한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클리닉 상담 시간이고요. 자,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 82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전망이 어떤지 잘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매수 전에 상담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수 전에는 상담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태였나 봐요. 네네. 아, 아쉽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셨으니까 앞으로 전망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성북동에 있는 동아 에코빌이라는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투자요. 아, 투자 목적으로요? 네. 그럼 거주하시는 주택은 따로 있으신 거고요? 네네. 그럼 뭐 작년에 구입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거주주택이 따로 있으시고, 이것도 따로 있고,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다거나 그러셨겠네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대상의 아파트를 고르신 건데, 이 아파트를 고르신 거예요? 네. 네. 그냥 전세 끼고 사가지고요. 아, 그냥 전세 끼고? 네. 어쨌거나 네. 지금 사업자 등록하신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갔었던 모양이에요. 네. 왜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임대사업용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사면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아무래도 교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는 교통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이제 학군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에코빌 같은 경우는 기름뉴타운의 그 주거타운과 같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기름뉴타운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통적인 여건이 조금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지가 사실은 이 기름뉴타운이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릉지에 조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 자체도 지금 이게 구릉지거든요. 그래서 네. 구릉지 아무래도 임차인의 선호도가 그렇게 썩 높은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작년에 그 등록하실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때 네. 단기 사업자로 등록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준공공으로 등록하셨어요? 네. 뭐 8년짜리요? 네네. 우선은 8년짜리 운영하시면서 일단은 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또 세부적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 혜택을 조금 충분히 이용하셔서 그냥 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되면 좀 처분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지역에 보면 기름뉴타운이라는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임차인들이 이 지역 가서 가장 먼저 아파트를 뭘부터 검토하냐면 기름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부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검토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기름뉴타운 내에 걸 구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무임대 기간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충족 조건만 갖추면은 그냥 빨리 갈아타는 게 낫지 이거를 이렇게 너무나 길게 끌고 가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미 그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조금 하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좋은데 그 지역에서 조금 이런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그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제가 이 팁은 하나 드릴게요. 내가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 상한 제한 있잖아요. 임대료 상한 제한이 나한테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2년에 한 번씩 5%씩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에 맞춰서 임대료 꼬박꼬박 올리시면서 가능하면 내가 투입한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는 방법을 조금 구사하시면 수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8년 그냥 의무임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보유하시고 언제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세금 부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한 분처럼 뭐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뭐 보험료라든지 다른 부분이 상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일정 소득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은퇴하신 이후에 뭐 지역 가입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피부양자로 돼 있을 때 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그 면세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월 수입 국민연금 외에 내가 다른 곳에서 수입 발생하는 게 2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대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지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 나 피부양 자격 박탈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잖아요. 이것도 연 1,333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1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넘지만 않으면은 아무런 나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도 발생하고 이런 연금적인 혜택, 건강보험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면세점 기준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설령 또 납부를 하시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동산을 임대사업 하겠다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너무 자꾸 작은 것 때문에 내가 큰 거를 포기하는 게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건강보험료라든가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것 때문에 더 큰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거를 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좀 꼼꼼히 따져 보셔서 그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런 지혜로움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마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정보도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0321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굴 다스리는 방법. 고객님 실적에서의 포인트 쌓입니다. 한도 있고요. 초보 적립은 어렵습니다. 포인트 주기 싫죠? 욱 하지 말고 올바른 포인트 하세요. 실적 한도 업종 구분 없이 정립. NH농협 올바른 포인트 카드. NH농협 카드. 네, 부동산 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오늘 전해드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3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차익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이나 청량리, 성수동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3억 정도 투자 자금이 있으시네요. 네, 네. 예, 용산, 청량리, 성수동 보셨는데 혹시 뭐 직접 가서 보시던지 뭐 유형이나 이런 거 선택 생각 좀 해보셨나요? 예, 한번 가봤는데요. 예. 지금 갖고 있는 자본 갖다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예. 혹시, 예,
투자할 때가 또 다른 데가 있나 혹시 알아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보유하신 자금에 맞춰서 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군데를 검토하셨고 직접 가보셨는데 보유 자금이 3억 원이면 부족한 자금이 아닌데 네. 이 자금 갖고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은 용산, 청량리, 성수 만약에 세 곳을 다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그쵸. 네, 보유 자금 가지고요. 네. 네. 일단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금이시면은요. 네. 발상의 전환만 조금만 잘한다라면은 세 군데를 모두 다 지금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세 군데를 다 투자하실 경우엔 또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선 지역 선택은 참 잘하셨어요. 청량리, 용산, 그리고 성수.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달라요. 그죠? 네. 특히 용산이나 청량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광역 거점으로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또 성수동은 여기는 지역 거점이에요. 지역 거점이면서 또 성수동이 갖고 있는 거는 중공업 지역과 한강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용산과 청량리는 교통의 중심지, 광역교통의 중심지면서 업무타운까지도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게 다르면서 투자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1차적으로 너무 잘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유자금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상품을 제한시키다 보니까 자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상품이라는 거는 사실 주거용 부동산만 놓고 딱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파트 떠오르시죠? 네네. 아파트 있고 또 연립주택 있고 다세대 주택 있고 또 다가구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파트의 하나만 상품을 볼 때면 갖고 있는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선을 달리해서 지역이 이렇게 개발될 겁니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대상만 달리한다라면 뭐 연립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 분산해서 나갈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선택을 한다라면은 각각의 특성을 확실한 테마를 갖고 있는 지역을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산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3억을 한 곳에 그냥 딱 집중했을 때하고 3억을 1억씩 나눠서 각각의 곳으로 나눴을 때는 세금적인 혜택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보자고요. 나는 투자 수익을 100%로 잡겠어.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3억에 100%만 하면 반드시 100%면 3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3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지만 1억에 100%면 그냥 1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억과 3억의 차이에서는요.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24%에 해당이 되겠지만은요. 이거는 35%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세금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차후에. 그러면 세금에서도 벌써 내가 한 12%의 차이를 내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지역을 분산하고 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세테크뿐만 아니라 또 지역을 분산하니까 각각의 지역이 발전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속도까지도 다 가져가고 그 지역의 특성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하나의 좋은 조건만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많은 조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 이후에 다시 상담을 하시기로 하고 이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살짝만 틀어보시자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걸 투자를 해서도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수익률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을 지역 자체를 그렇게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네. 네, 금액적인 그 고민은 그냥 그렇게 상세를 해서 나가시자고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잘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321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생방송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연결이나 스피드 상담 좋은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마포구의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34평 일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 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추후에 전세를 주고 가지고 보유를 해야 가야겠지. 될지 궁금해서요. 아,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거주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나 보네요. 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고요. 네, 투자 목적이었어요. 투자 목적 알겠습니다. 30평대 일반 분양 받으셨고요. 자, 대표님 지금 다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 도심지에 너무 좋은 곳을 분양을 어떻게 잘 받으셨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는 결론이 이미 나온 거예요.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보유하시라는 거. 아, 몇 년쯤이요? 네, 자,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네, 네. 자, 그랑자이를 분양 받으실 때는 이곳을 선택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입지요. 입지죠, 입지. 네, 그죠? 무슨 입지죠, 이게? 서울의 도심 한복판의 역세권. 그죠? 네, 또, 네. 자, 서울 도심의 역세권은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단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만약에 지금도 이런 곳에서 분양을 한다라면 경쟁률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대흥 2구역, 이게 지금 대흥 2구역 재개발한 단지거든요. 이곳이. 이 그랑자이뿐만 아니라 이 부가연부터 아현 뉴타운, 이미 입주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아현 뉴타운, 또 부가연도 일부 입주해서 지금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이 부가연 뉴타운, 아현과 부가연까지 합해서 이곳에는 한 2만 세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주거단지가 타운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고, 즉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딱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거고 끊기지가 않을 거예요. 또한 또 반대로 또 그럼 앞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2만 세대 이상의 이렇게 도심 역세권에 좋은 입지를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가 또 생성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딱 가졌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어디에서 또 이런 주거단지가 또 형성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입지적인 희소가치, 입지의 장점만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입지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희소가치까지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유리해지는 거지 불리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지금 입주해서 10년 이상 가져가더라도 큰 탈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항상 같이 움직여주면서 나한테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내는 뭐 팔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거주주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차피 내가 오래 보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임대사업자도 잘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세테크도 꼭 하시고요. 네. 네, 꼼꼼하게 조언해드렸으니까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우굴 다스리는 방법. 고객님 실적에서의 포인트 쌓입니다. 한도 있고요. 추가 적립은 어렵습니다. 포인트 주기 싫죠? 욱 하지 말고 올바른 포인트 하세요. 실적 한도 업종 구분 없이 정립. NH농협 올바른 포인트 카드. NH농협 카드. 네,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도착했을까요? 송파구 가락동에 금호 아파트 10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송파는 워낙에 호재가 많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락동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표님? 네, 저 지역이 참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곳이죠. 네. 또 대규모 지금 아파트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고 또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 특히 저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송파 대로변에 있거든요. 네. 송파 대로변에 있으면서 그 입지가 또 좋다 보니까 실입주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송파권에서도 비교적 아마 저렴한 편에 속할 거예요. 네. 송파권에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저 단지가 재미난 게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2000년 초반인가 아마 입주한 또 비교적 새 아파트도 또 같이 있고 이 세 개의 단지가 예. 참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길 건너편에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헬리오라는 그 거의 만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헬리오시티요. 네, 그렇죠.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다 입주가 끝나고 나면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처음에는 흔들리겠지만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안정화를 이루면서 지금부터 실거주 차원의 조금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겁니다. 워낙 고가의 아파트가 또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단지 바로 옆에서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송파권에서 만약에 송파권에서 실제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분양가 자체가 비싸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실거주의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재건축을 이루어지는 옆에 단지의 시너지를 반드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욕심을 부린다라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입주 모습을 갖출 때까지 가져가셔도 좋고 예. 아니면 최소한 그 헬리오가 입주를 해서 그 지역의 주거 시장이 안정되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를 지나고 한 2년에서 3년 뒤까지 정도는 보유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9호선 4단계 라인의 아파트에 차익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강동구, 길동 현대, 명일 중앙하이츠, 고덕 현대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요? 모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지금 3단계가 거의 이제 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4단계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아파트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을까요? 네, 9호선 4단계가 그 타당성이 지난달에 통과를 했죠. 지난달에 통과를 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네. 당분간은 조금 그 착공 시기가 조금 지연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3단계부터 다 마무리를 해서 개통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반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최소한 이 4단계가 이 지역에 운행을 하려면 네. 지금부터 약 한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내가 좀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강동구도 대표적으로 좀 학군을 선호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학교와의 접근성이 조금 좋으면서 주변에 또 강동 가면 또 워낙 녹지 공간도 많은 곳이니까 네. 10년 동안 임차인들이 크게 들락날락하지 않고 좀 안정화를 이뤄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강동구를 찾는 목적이 물론 아무래도 이쪽은 주거의 쾌적성과 학군을 갖춘 조건을 많이 찾는 곳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을 가진 곳들이 아마 3개 단지 중에서는 아마 중앙 하이츠가 아마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세 곳 단지가 지금은 비록 역세권은 아니지만 향후 9호선이 역세권으로 됐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즉 주거의 쾌적성과 학군까지 학교와의 접근성까지 좋은 중앙 하이츠를 갖고 가시는 게 장기간 기다리기에도 좋고 또 실제 그 개통한 다음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결정 잘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상담을 했던 이 스피드 상담 내용을 보면서 아, 이분은 참 앞서서 투자를 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을 따라서 앞서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돈 되는 부동산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무료 강연 주제가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사는 거는 현재 삽니다. 사는 건 현재 사지만 결국은 그 부동산의 미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쵸. 즉 미래의 가치가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는 얼마만큼 더 좋아지느냐가 나의 수익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되는 부동산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돈이 되는 부동산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지역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잘해야겠죠. 그쵸. 또 분석만 잘한다고 해도 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또 나의 현황과도 잘 맞춰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무리한 1억은 또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적정한 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러한 지역들 세미나 시간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따라잡기라는 주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되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입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76-0321번, 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부동산 재테크 오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6676-0321번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예, 현재 그 왕십리 홍익동 53번지에 예. 대주파크빌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거를 팔고 네. 석계역에 한진 그랑빌을 가는 게 좋은가? 예. 혹시 이것도 놔두고 석계역에 있는 한진 그랑빌을 하나 더 사는 게 나을까 연락드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여기 대주 파크빌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여기 거주하시고 한진 그랑빌은 아예 거주 생각 없이 투자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거주 생각도 거주하고, 있으시고. 예. 예. 아니라면 만약에, 둘 다 가지고 가겠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둘 다 전망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예. 대표님,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거주주택을 옮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는 지금 홍익동에 사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이 도심 한복판인데 여기는 네.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강북 쪽으로. 예. 그 생활 패턴이 바뀌셔도 큰 무리는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예. 내 거주주택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그 세금 혜택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은 그냥 갈아타시면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갈아타는 게? 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사실은 대주 파키빌의 입지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입지는 좋은데 예. 이 대주 파크빌이 사실은 주변의 왕십리뉴타운의 아파트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하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저렴한 게 결국은 얘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착시 현상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입지는 좋지만 우리가 꼭 입지가 좋다라고 해서 모든 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100% 선호해서 실수요자들이 주변의 주거 환경과는 별개로 낮은 주거비를 갖춘 입지만 선택했을 때 가는 단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 대주 파크빌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 자기 스스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가치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 스스로 가치가 좋아지려면 내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대주 파크빌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청계벽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예. 현재 낮은 가격이 얼마든지 높은 가치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대주 파크빌은 입주 연도 대비 또 현재의 형태 주변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보유하면서까지 내가 이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르신 그 석계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나름대로 실거주하면서 지역의 호재를 조금 기다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단지를 선택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이 단지가 또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석계역 초역세권이고 사실은 이 태릉입구역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지만 트리플 역세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이고, 예. 뭐 민자약사 개발은 차후하고 이게 뒤쪽으로 있는 그 세 개의 그 이쪽 지역. 우굴 다스리는 방법. 고객님 실적에서의 포인트 쌓입니다. 한도 있고요. 추가 적립은 어렵습니다. 포인트 주기 싫죠? 욱 하지 말고 올바른 포인트 하세요. 실적 한도 업종 구분 없이 정립. NH농협 올바른 포인트 카드. NH농협 카드. 쪽에서 되게 그 재건축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단지 있어요. 예. 이 단지의 딱 앞에서 관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기다리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아타시고 예. 대신에 왜 대주파크비를 처분하시는 게 낫겠냐라고 했냐면 예. 내가 만약에 대주파크비를 지금으로부터 똑같이 10년을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지역의 수요자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는 거를 10년을 갖고 있는 거하고 도심이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도심이라는 특성이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1, 2인 가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 수요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유형의 부동산을 내가 10년 갖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은 이익을 나한테 가져다 주겠어요. 당연히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품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입지가 아쉬워서 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입지에는 좋지만 상품이 아니다. 내가 올해까지 가져갈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차라리 갈아타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아,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짧게요. 예, 짧게. 이거 한진 그랑비를 차라리 가는 게 낫나 아니면 거기 옆에 장희동 뉴타운 네. 레미안 아파트가 내년에 들어섰거든요. 만약에 자금이 되시면은요. 예. 새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아, 차라리 새 아파트가 더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대장주는 장희뉴타운 아파트 단지들이 될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뭔가 답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드렸고요. 결정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 상일동 고덕 3단지 네. 그 2005년도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현재 조합원으로 32평을 받았어요. 예. 근데 2020년도 2월달에 입주인데 그걸 매도해도 되는지 네. 그거와 현재 지금 약수동의 그 동아 하이츠 아파트에 예. 월세를 2억 5천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매입하는 게 나을 건지 네. 예, 그거 두 가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고덕 3단지, 예. 이걸 지금 매도 고민하시는 거죠? 예. 고민할지 아니면 가져갈지. 그리고 현재 예. 월세 살고 계시는 약수 동아 하이츠를 월세 말고 매입하는- 자가로 매입을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답변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덕 3단지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고덕 3단지의 역세권의 대규모 네. 대단지, 거의 4,000세대 네. 이르는 대단지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게 약수역에 있는 동아 하이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기존 아파트. 얘도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조건 똑같다라고 하고. 자, 기존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더 높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단지가 입주를 해서 그곳에 대규모 주거타운, 그것도 가격이 비교적 높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조금 주거 상향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곳의 가격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을까요? 예, 그 뒷것이 높겠죠. 뒤에 것이 훨씬 더 높겠죠. 예. 지금 거는 그냥 월세로 만족하시고요. 여기 예. 입주해서 들어오셔서 이거 예. 1주택 비과세 만드시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아, 1주택 예. 비과세를 만드는 게 네. 더 좋은 거를 재테크가 갖고 계신데 굳이 내가 이거를 좋은 걸 처분하고 내 거보다 안 좋은 걸 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죠? 예. 3단지 입주하셔서 이거 비과세로 예. 만드셔갖고 세테크까지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대치 이동에 예? 삼성역에서 한 2, 3분 거리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요. 오피스텔 뭐 이름이나 주소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아이파크. 945, 예, 대치 이동 945에 20. 아, 알겠습니다. 여기 네. 굉장히 가깝네요. 역세권, 초역세권인 예. 것 같은데.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저희가 그걸 앞으로 전망이 좀 전망. 알고 싶은데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이거 작년에 분양했었나요, 이거? 예, 작년 4월에. 그렇죠. 네. 일단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네요. 예?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지 보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분양가가 싼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가 테마가 너무 좋아요. 무슨 테마예요? 그냥 삼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성동. 예. 강남의 삼성동. 이 예. 삼성동이 특히 삼성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앞으로 여기 여러 이제 가지 그 호재, 광역교통, 그러니까 이 강남의 서울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성역이 그죠? 교류 복합. 네네. 그리고 예. 이 현대에서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짓죠. 예. 그러면 여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인해서 이곳에 또 수요자가 어마어마한 직장인들이 수요층들이 또 유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층이 내가 지금 구입한 건 오피스텔이에요. 그죠? 예. 오피스텔이니까 사실은 수익형 목적에 조금 가까운 거예요. 원룸 분양 받으신 거죠, 이게? 예, 아니요. 저 불량 원룸. 불량 원룸. 예. 그 불량 원룸 잘 받으셨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시네요. 예. 불량 받아서 예. 수요층들이 유입될 요소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그것도 단순하게 뭐 1,000명, 2,000명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몇만의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도 광역교통망을 갖추면서 예. 이 지금의 삼성역이 이 강남에서 제일 으뜸가는 역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곳에 오피스를 갖고 계신 거니까 물론 지금은 이게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돼야 되고 삼성역도 개발이 돼야 될 때는 그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간이요? 예. 예. 그 시간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라면 그 이후부터는 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거에 너무 지금 내가 구입한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네. 아주 큰 테마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살려고 해서 더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낮은 금액을 가지고 삼성동에 확실한 개발 테마를 내가 확보했다. 이 차원으로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예. 또 이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 등록도 해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 8년 운영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운영하셔도 충분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끌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주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강서구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시상 아파트 지금 24평형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이후 전망하고 매도 여부가 궁금해서요. 아,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2011년부터. 11년부터 한 7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거주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월세 주고 있어요. 월세요. 알겠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20평대라고 하셨고요.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래 그러면 그 투자 목적으로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 거주도 좀 하다가요. 예. 그럼 현재 이 주택 말고 또 보유주택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1주택이에요. 그럼 1주택 비과세 해당은 되시네요. 네, 또 보유기간 2011년부터 보유하셨다고 해서 예. 상당히 지금 차익이 좀 클 것 같아요. 아, 조금 시세 차익이 있었죠. 네, 좀 크죠? 예.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가격이 왜 많이 올랐을까요? 마곡단지 때문에 하고 입주 거주하는데 입지 그렇죠. 조건하고가 사실 좋아서요. 마곡의 효과가 정말 컸어요. 예. 왜냐하면 마곡은 이제 완성되면서 입주하고 물론 마곡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끌어줬지만 이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으로 가면은 거의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화곡동 쪽으로 오면은 이 발산역에 있는 단지부터 해서 또 아래쪽에 실스테이터까지 하면 이 우장산 이편한 세상은 한 5,000세대 단지잖아요. 큰 단지잖아요. 비교적 새 아파트가 이루어진.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곡지구의 입주가 이제 시작해서 여기 기업들이 2022년에서 2023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수요자는 조금 더 늘어나게 관심은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유를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과세 조건도 갖추셨고 여기서 얻는 추가적인 이익이 클 것이냐. 만약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비과세를 받고 처분을 해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곳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차익 실현이면 추가적인 차익 실현 기금이 그렇게 지금까지 얻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을 거니까 아예 그냥 처분을 하시고 이 같은 권역이면은 좀 양천구 쪽에 있는 목동 단지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이거를 매도 후에 마곡 24평으로 갈까 아니면 목동 18평 재건축 바라보면서 매수할까. 우굴 다스리는 방법. 고객님 실적에서의 포인트 쌓입니다. 한도 있고요. 추가 적립은 어렵습니다. 포인트 주기 싫죠?
욱 하지 말고 올바른 포인트 하세요. 실적 한도 업종 구분 없이 정립. NH농협 올바른 포인트 카드. NH농협카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거까지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고민의 이유가 크게 없어요. 자, 마곡에 안에 있는 단지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죠? 네. 지금 들어가서 내가 쫓아가서 추격 매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양천구에서 10년 뒤에 될지 15년 뒤에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서남권에서 가장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거는 주거지수 가장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목동의 단지들이란 말이에요. 주거 단지, 아파트 단지. 그래서 지금 갈아태워 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클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또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5년 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누가 더 가격이 많이 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저 우장산이 추가 보유해서 1억 오르는 것과 갈아태워서 내가 여기서 3억, 4억이 올라준다라면 당연히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정도 테마를 갖고 있냐 없느냐 당연히 가지고 있죠. 26,000세대가 나중에 4만 세대 이상의 거대 단지로 바뀔 건데 그리고 강남 못지않은 학군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 중에서 단지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생방송 시간에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스피드 상담을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네, 딸이 1억 원 정도 자금을 모아놓아서 서울 도심 지역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서울 도심 어디가 괜찮을까요, 대표님? 참 이게 서울 도심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심 있잖아요. 종로와 중구가 있는 한양도성이 있고 또 강남이 있고 영등포 여의도. 이게 우리가 익숙히 아는 도심이고요. 네. 저 MC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MC가 생각하는 도심 또 떠오르는 곳 있지 않으신가요? 서울 도심하면 일단은 뭐 시청 부근, 광화문 부근, 뭐 마포, 여의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마포도 떠오르고 그죠? 네. 또 우리가 용산도 또 도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또 요즘은 청량리도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도심은 실질적으로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심이라는 한 테마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저 자금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큰 도심만 몇 개를 살피더라도요. 그 도심 안에 있는 역세권만 살피더라도 최소한 서울에는 116곳, 좀 더 그걸 줄이더라도 79곳, 더 줄이면 75곳, 더 세부적으로 줄이면 22곳 이렇게 엄청난 지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각을 다각화해서 또 너무 한 번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조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상담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또 세미나 시간이라든가 또 다른 또 상담 시간을 좀 활용을 하시는 그런 지혜를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